안녕하세요. 정경호 변호사입니다. 예, 주말인데요. 어제 제가 코로나 2차 접종을 받고 쉬면서 블로그 글을 하나 작성을 했는데요. 또 누가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사 현장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가, 임금 지급 의무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람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건설 현장의 경우에는 하도급, 재하도급, 제재하도급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사용자가 누구인지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자, 사안에 들어가면 발주자가 있고, 수급인 갑, 전문 건설업자 갑이 있고, 하수급인 을, 전문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근로자 A가 있다고 하면 A가 을에게 고용되고 을의 작업 지시를 받아서 을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이 을의 사정에 따라서 하도급 공사가 중단되었고 갑과 을이 공사 타절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개월간 A는 갑의 현장 대리인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은 경우에 A가 공사 타절 정산 이후에 체불임금 청구를 갑에게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요. 이 갑은 A가 사용자가 아니라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을과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을에게 하도급 대금을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A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문제되는 것은 이 현장 근로자 A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조선족 외국인인데요. 이 한국어를 말은 잘하지만 글이나 의사소통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이 실제 공사 타절 이후에 작업 지시를 했던 현장 대리인의 이름이나 정확한 소속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문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로 공사 타절 이후에 갑의 현장 대리인으로부터 A가 작업 지휘 감독을 받은 이상 갑은 A의 사용자가 됩니다. 예, 뭐 적어도 묵시적 근로계약 정도 인정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A에게 아무 증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재판 절차에서 부성명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판사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이나 증거 자료를 요청하는 것인데요. 공사 타절 이후에 현장 대리인이 공사 진행 등에 관여하여 작성한 서류나 그 이후에도 A가 이랬다는 증거, 출력 일부 등의 서류를 부성명 신청을 통해서 제출을 요청하면 공사 타절 이후의 사실관계를 공사 현장의 사정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다른 것들이 정 안 되면 당시에 같이 일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해서 증인 신문해서 법정에서 진술을 한다면 또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갑이 A의 사용자임을 부인하는 이유는 아마 공사 타절 이후에 갑의 현장 대리인 이외에 현장 근로자들 중에서 현장 소장을 선임해서 그 현장 소장을 통해서 작업 관리나 임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나중에 문제될 경우를 대비해서 갑이 A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이런 어떤 수를 쓴 건데요. 그러나 이 공사업자 갑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로기준법 이 법령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2007년에 이 하도급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많아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44조의 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 이 공사 하도급에서 이 전문 건설 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 체불을 했을 경우 그 직상수급인 이 하수급인과 연대해서 임금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 직상수급인은 전문 건설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전문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봅니다. 이 판례도 이 근로기준법 44조의 2를 규정한 취지가 건설업을 등록되지 않아
건설공사의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한 위법 행위를 한 직상수급인에게 그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 의무를 같이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상수급인에게 자신에게 기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해서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판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건설업자들은 이런 좀 소송에서 질만한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면에서는 시간을 끌기 위함일 수도 있고 또 이 근로자들이 실제로 소송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을 이용해서 적절히 합의 보려는 의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소송에서 어차피 이길 건데 하지 마시고 어떤 이런 문제 상황에서는 이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그 전문 건설업자 그 회사들과 어떤 적어도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이런 의사소통, 협의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소송이 일어나더라도 증명이 쉽게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